장두식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윤명숙의 그 시니어 하우스 일기에서 그 늙었다고 나를 내쳐 그 석 달 뒤에 86세가 되는 나는 턱걸이로 입주했다. 예, 이런 그 내용으로 또 같이 또 공유하겠습니다. 이 윤명숙 씨는 그 작가이면서 또 화가이기도 합니다. 그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. 그해 12월 마지막 날 나는 서울 북서쪽 변방의 한 시니어 하우스로 이사를 했다.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아파트다.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환영하는 건 또 아니다. 85세 이상은 입주 불가라고 하는 연령 제한이 있었으니까 말이다. 석 달을 더 늦었더라도 나는 그 제한 조건에 걸려서 이곳 문턱을 못 넘을 뻔했다.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고 보니 모든 게 정남이가 떨어졌다. 물론 쉽지만은 않은 결심이었다. 그런데 그 결심보다도 더 어려운 관문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었다. 사실 나는 그 시니어 하우스 입소가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았다. 아이들 곁을 떠날 각오가 서고 내게 그만한 경제력만 있다면 서울 시내 어느 곳이든 어서 옵쇼 하면서 문을 열어줄 줄 알았던 것이다. 그런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나를 반겨줄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 이유는 내 나이가 85세가 입소 자격 요건의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 전혀 뜻밖의 걸림돌에 나는 아주 그냥 뭐 휘청거렸다.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운전면허증 갱신한 게 엊그제인데 나를 늙은이라고 내쳐 명치 끝에서 부하가 끓어오른다.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기엔 오랜 시간 궁리하고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마음고생이 아까웠다. 낙심천만해하는 그 시어머니를 보고 며느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나 보다. 좀 후미진 동네이긴 한데 한번 가보자며 나를 어디론가 데려간다.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보니 바로 이곳 만 85세까지 입주가 가능하단다. 맙소사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올 수 있는 집을 발견한 것이다. 내가 이사 온 곳은 A동 212호다. 거실 기퉁이에 손바닥만한 주방이 있고 침실 옆에는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다. 혼자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어서 단박에 마음이 갔다. 자칫하면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 호둥됐던 걸까? 나는 그만 이 집의 치명적인 그 약점, 흠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. 이 집은 꼼꼼하다. 대낮에도 컴컴하다. 시간에 쫓기지만 않았다면 여유를 두고 또 천천히 하다못해 평수라도 좀 크고 남향에 가급적 층수가 조금 높은 조금 나은 집을 고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놈의 나이 때문에 기다리고 자시고 할 여지가 또 없었다. 당장 입주 가능한 집은 이것뿐이었다. 직원 안내로 처음 집을 구경할 때는 조명을 있는 대로 밝혀놔서 이렇게 어두운 줄을 몰랐다. 하긴 어둡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내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. 그때는 입주 말고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 하는 수 없었다. 궁여지책으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흰색, 일색으로 도배를 또 했다. 그리고 이제는 이 어두컴컴한 집에서 어떻게든 정을 들여야 한다. 거실 북남쪽에 유일한 창문, 그 너머에는 밉상스러운 7층 해석 건물이 완전히 그 시야를 가로막고 떡하니 서 있다. 그러나 다행히 그 좁은 그 틈새에 소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있어 커튼을 젖히면은 그 초록색 소나무 잎이 와락 달려든다.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은 소나무 옆에 내가 좋아하는 목련나무도 또 있다. 아 할렐루야.
내 일가가 궁금한가? 그 얘기를 하자면 우선 내 짝꿍 소개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데, 그녀는 자그마한 키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가진 80세 여인이다. 그와 나는 식당에서 또 만난다. 하루 세 끼 아니면 두 끼 때마다 그 2인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. 요 이와 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 그녀는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. 반면 일찌감치 식욕과 남남이 된 나는 무조건 오른쪽 반찬 그릇부터 비워나간다. 동네나 한 바퀴 돌아볼까? 나는 아직 내가 사는 건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 구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.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은 난 건물을 벗어나는 즉시 그 길을 잃고 허둥댄다. 땅바닥을 살펴봐야 하니 주위를 돌아볼 또 경향이 없다. 땅바닥에 떨어진 뭐 동전을 주우려는 게 아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온통 신경은 들쑥날쑥한 그 길바닥에 또 가 있다. 길은 좁고 인도와 차도의 턱은 아주 그냥 부실하다.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상가 간판은 잘 읽히지 않고 얼룩덜룩하기만 하다. 동네 한 바퀴 산책이 아니라 자책만 하다가 되돌아갈 판이다. 도대체 내가 사는 이 아파트는 무슨 색이지? 내 머릿속은 텅 빈 채 낯선 거리의 느낌만 남아있다.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멍청했던가?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지? 훈훈한 그 러비에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.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나를 보면서 아른 채 한다. 나는 각종 신문이 비치되어 있는 소파 쪽으로 몸을 돌린다.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친구들이 또 여러 명 있다. 내가 보는 그 신문을 골라 잡으려면은 이 시간대는 또 어렵다. 오전 7시 아침 식사 이전에 오면은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상큼한 또 신문을 또 읽어볼 수가 있다. 하지만 운동이 또 먼저다. 보통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겹눈질하면서 로비를 지나쳐 헬스장으로 간다. 러닝 20분 하고 근력운동 20분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고는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서둘러 내 방으로 달려간다. 아침 먹고 잠시 숨을 돌렸다가 의자에서 하는 그 체조하고 오전은 이렇게 속절없이 또 지나간다. 오후 시간은 내가 할 만한 게 마땅치 않다. 그래서 망설이다가 같은 2층 입주자의 권유로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왕년에 내 실력을 믿고 우쭐대면 노래 부르다 이 성대가 쪼그라들어 음치가 된 것을 비로소 알았다.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로 고은님 함께 집에 오는 데를 부르다 갑자기 눈물이 이 목까지 또 차올랐다. 낯선 곳에 있으면 세상을 떠난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게 될 줄 알았다.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살던 동네를 떠나 낯선 동네로 왔다고 해서 슬픔마저 또 버려지겠나 라는 내용으로 이번 해의 끝을 맺었습니다. 그런데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요양원에서도 근무를 한 5년 했고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는 그 실버타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니어 하우스에서도 한 10개월 정도 근무한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요양원보다는 좀 약간 그 시니어 타운, 실버 타운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좀 자유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애출도 가능하고요. 그 대신 이제 정신이 좋지 않은 뭐 치매가 걸렸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시니어 타운, 실버 타운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. 네, 감사합니다.